자, 장대석 기단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기단은 자연석 매사키 구조와 유사하게 어쨌든 그 매사키 방식으로 적석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 대신 자연석과 차이 나는 가장 큰 특징은 돌 자체가 가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 자체가 가공되기 때문에 수평으로 반듯하게 줄눈이 맞춰지면서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석 매사키 구조와 공통분모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하부, 중부, 상부 구조에서 분명히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장대석 기단은 그 장대석 기단만의 개별적인 특수성 위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숙지한다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신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재에 있는 하부, 중부, 상부, 주변이라는 이런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걸 꼭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하부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있는 사항이 기초, 기초 구조, 또 지대석 구조 이렇게 직접적으로 목차를 제시하면서 답안을 기술하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중부 구조는 면석 구조, 속체험 구조 이렇게 그 각각 항목을 직접적으로 목차를 제시하면서 답안을 기술하면 되겠죠. 꼭 유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장대석 기단의 하부 구조에 대한 내용을 도면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자, 하부에 실질적으로 있는 게 일단 기초 내용이죠, 그죠? 기초 지정의 내용. 자연석 기단이든 장대석 기단이든 기초에서 크게 차이 날 건 없는데, 다만 구조물의 크기가 커지면 기초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겠죠. 그 정도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지대석 역시 자연석 기단과 크게 차이 날 바 없습니다. 돌 자체가 가공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대석 밖으로 이렇게 외척으로 약간 경산을 주는 이런 구조 방식으로 하부가 이루어지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대석 기단을 보더라도 실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노출되어 있는, 하부 약간 노출되어 있는 이 지대석열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시공에서도 석축이 됐든 성곽이 됐든 이런 기단이 됐든 기초의 치마 여부를 판단할 때 1차적으로 확인하는 부재가 지대석입니다. 그죠? 지대석의 치마, 지대석의 기울음. 자, 그다음 중부 구조. 중부 구조는 면석 구조입니다. 그죠? 면석과 속체험 구조. 자, 면석은 기본적으로 돌 자체가 가공되죠. 그래서 가공석 기단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가공되기 때문에 그 가공되는 돌에 대한 대략적인 규격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 규격이 딱 어디에 딱 정해진 규격이 있거나 딱 모듈화된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범주 내에서 장대석 기단의 돌의 규격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인면상에서 이렇게 보면 돌의 길이가 이렇게 긴 돌도 있고 좀 짧은 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치로 본다면 보통 3자에서 5자 범주 내, 그죠? 900에서 1500mm 내에 보통 장대석 길이가 이렇게 장대석의 길이가 형성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높이, 이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높이, 그죠? 돌 하나의 춤은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300mm 내외죠, 그죠? 그냥 한자 내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죠? 한자 내외다. 그리고 자, 뒷부리 길이. 춤이 한자일 때 이 뒷부리 길이는 구조적인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400에서 450 정도가 확보되면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죠. 저 뒷부리 길이가 확보되는 이유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압력인 토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 뒷부리 길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석축이 높아지면 기단보다 높은 석축인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뒷부리가 긴 돌을 설치하죠. 그런 돌을 심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돌에 대한 가공되는 돌의 기본 규격들을 이해하고 있으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뒷부리 길이에서 한 가지만 좀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자, 얘는 월대이긴 하지만 제가 월대는 장대석 기단의 확장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 돌은 뒷부리가 전혀 노출되지 않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서리돌, 그죠? 기단의 이 모서리돌은 측면부에 이렇게 뒷부리가 노출되게 돼 있죠. 측면부가. 그죠? 측면부가. 반대로 이쪽 면의 면석 모서리돌은 또 이쪽 측면부로 뒷부리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뒷부리의 한 면이 노출되는 거죠. 모서리돌은. 근데 구조적으로 뒷부리의 한 면이 노출되는 이 모서리 부분은 구조적으로
내부에 압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적식, 적석식 구조에서 석축이 됐던 성곽이 됐던 어떤 적석식 구조라도 저렇게 이렇게 꺾여지는 모서리 부분은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면과 이면의 두 면의 하중이 이 모서리 부분에서 집중되기 때문에 치마도 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부분은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돌보다는 뒷부리 길이를 좀 더 길게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의장적인 측면도 작용하겠죠. 실질적으로 한 면에 뒷부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 노출되는 이 측면부는 인면이 되는 거잖아요. 뒷부리가 아니라. 근데 실질적으로 얘 뒷부리보다 이렇게 짧게 설치를 해버리면 의장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또 뒷부리 길이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의장적으로도 뒷부리 길이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건 석축입니다. 석축인데 이 부분의 뒷부리 길이. 굉장히 짧죠. 지금 현재 크게 변형은 보여지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부분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죠? 의장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불안하게 보여지는 위치죠. 그래서 저 모서리 부분은 분명히 뒷부리를 일반 면석보다는 길게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뒷부리 길이가 모서리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석축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해체 보수가 되어야 된다면 이런 돌들은 교체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